12월 26일 뉴스 속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 재판부가 정해진 것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고 무려 기소가 7가지입니다. 재판이 7가지가 앞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결심 공판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에 방해를 했다라는 업무 방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부분에 의해서 특검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특검이 이 기소를 하면서 특검법에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라, 1심 선고를 하라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 결심 공판이 있고 다음 달 16일 이제 선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입니다. 특검이 예상했던 대로 10년 징역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지금 계엄에 대한 몸통 지기현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2월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는데 이걸 지금 그 부속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판에서 먼저 선고를 하는 것이 이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특검이 10년을 징역을 구형을 하면서 계엄은 불법이다. 이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았다. 불법이 된다. 체포 방해를 했다. 증거인멸을 했다. 불법이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탄핵 결정을 하면서 이게 무슨 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혐의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결정을 헌법재판소는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헌법재판소는 그런 것을 하는 기능을 가진 곳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탄핵이 필요하다. 이제 이걸 가지고 불법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런 걸 적용해서 10년 징역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최후 변론을 하고 윤 대통령이 지금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진술하고 있는 내용도 이 부분입니다. 이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부속되는 부분들, 이 비상계엄에 대한 몸통에 대한 위법 여부, 지기현 재판부가 하고 있는 이 판결이 나와야 다른 부분들,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진행을 제대로 했느냐,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파기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일 수도 있고, 이게 또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계엄에 대해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혐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다음 달 16일에서 선고는 미루는 것이 맞는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입니다. 탄핵 결정입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진행부터가 불공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법적으로 맞서 싸우는 데는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라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법정에서 계몽령이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부분을 정확한 근거 없이 제시하는 것은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통할 수 있어도 법정에서 법리 싸움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런 얘기가 변호인 측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이 백대현 재판부에서 제지하고 이런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리 싸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치적인 것과 법리 싸움, 이게 좀
여러 가지 뒤섞이면서 좀 이 법적인 투쟁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을 앞으로도 재판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적해 둡니다. 정청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이제 소위 통일교 특검 받겠다, 제3자 추천으로 하겠다라고 일단 했습니다. 내일 발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3자 추천 누구로 할 거냐, 이걸로 가지고 또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가 그건 불필요하다라고 봤는데, 이 조국과 이준석 당의 이 추천권을 맡기자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건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국민의힘도 민주당 압박용으로 했을 뿐이지 이준석과 조국 당에 이걸 맡길 이유는 없다. 제3자 추천은 지금처럼 대법원에 맡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대법원이 될 것이냐, 대한변협이 될 것이냐, 여기에서 정해질 수밖에는 없다. 민주당이 여기에 버티면 버틸수록 통일교 특검 더 여론에는 어려워질 것이다. 오늘 나경원도 인정을 했습니다. 천정궁을 방문을 했고 한학자 총재와 1대1로 만나지는 않았다. 자기가 야인 생활을 할 때 이 천정궁을 방문을 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소위 정동영과 비슷한 경우다라고 했는데 정동영도 파봐야 되는 것이고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탈탈 털리긴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근데 더 나오는 것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팔다리를 자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정청래가 또 새해부터 법 왜곡죄, 종합특검, 2차 종합특검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협박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병기에 대해서 거의 원내대표직을 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당대표로서 송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병기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 이 부분은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다. 김병기가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라, 이 소리입니다. 원내대표직이 막중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는 원내대표직 사퇴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김병기와 자기가 잘라낸 이 보좌관들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김병기의 비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받은 호텔 숙박권, 여기에 더 나아가서 대학병원에서 가족 진료 특혜, 또 김병기 아들, 국정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김병기 아들 업무도 보좌관들이 해줬다. 보좌관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단톡방을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김병기 부인이 모두 이렇게 공개한 것이다. 김병기가 이걸 공개를 하면서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었다라고 했는데, 보좌관들이 앙심을 품고 보좌관들과 싸우는 것은 국민들 눈에는 그건 김병기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문제는 보좌관들이 폭로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보면 김병기는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거의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 수준입니다. 소위 이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이런 의원, 이런 국회의원, 이게 또 원내대표입니다. 당장 구속시켜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건데, 보좌관들도 김병기 가족을 부인에 대해서 거의 욕설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김병기는 원내대표직이 아니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지금 당장 구속시켜야 될 문제입니다. 이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고 뇌물이다라고 보이고, 전체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실은 완전히 쓰레기 수준이다. 앞으로 더 이제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혐의입니다. 서해에서 피살된, 북한군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인 이대준 씨입니다. 이 이대준 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서 숨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대준 씨를 구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문재인 정권은 이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고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걸 뭉개려고 했고 월북으로 계속 북한의 눈치만 살폈고 이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었던 박지원, 국방부 장관이었던 서욱 이 세 사람이 문재인과 함께 이 소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공무원 피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 재판입니다. 3년을 질질 끌었는데 이 재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무죄였습니다. 재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직위원 재판장입니다. 직위원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 은폐로 몰아가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당시에 이 공무원인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 북한과 뭐 전화통화 한 통화하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만 냈어도 이 이대준 씨를 살릴 수 있었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숨지는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 내에서 월북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걸 받아들인 이런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이걸 월북으로 적극적으로 몰아간 그런 증거를 찾기는 힘들다. 직위원 재판장이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위원 재판장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이 이대준 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적절한 대응을 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은 아쉽다. 이 부분은 정책 결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 이 억울한 죽음, 북한의 눈치를 살핀 문재인 정권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 여기에 부하 내동했던 뭐 박지원을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된 부분은 참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책 결정, 어떤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 유무죄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책 결정을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후에라도 깔끔하게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합니다.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기관은 꼭 그렇게 합니다. 또 공무원들의 일하는 행태입니다. 언제나 자기가 책임을 질 최소한 논란거리로 남겨둡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 결정에 따른 위법 사항,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는 좀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증거 불충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도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우리 국민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하루 가까이 이걸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면서 뭐 7, 8시간 대처를 하지 않으면서 숨졌고 그 뒤에도 계속 이걸 은폐할 그런 문재인 정부의 행태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불법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게 되면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원전 이런 겁니다. 원전이 수명이 다 돼서 폐기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원전은 더 수명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원전 파기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불법으로 처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의도적으로 이 원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원전을 하지 않고 소위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부분에 자신들의 이권 카르텔을 위해서 원전을 깔아뭉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얽매일 때는 이 불법 사안을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전 정책을 가지고 정책적 결단입니다. 문재인도 이때 판단을 하면서 이 이대준 씨 건에 대해서 이걸 월북으로 볼 것이냐,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이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이 유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억울한 죽음, 문재인 정부의 친부,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건 분명히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참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선고는 연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기현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다른 것들 7가지 재판, 이 선고가 있는 것이 법리적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국민들의 상식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60%가 넘는 국민들이 통일교 특검은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하자라고 한데 국민들의 지지가 60% 이상 이렇게 몰리는 사안은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팔다리가 잘린다 하더라도 몸통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입니다. 이 부분도 당당하게 나가야 하고 쿠팡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당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당당하게 대처해야 윤석열 대통령 재판도 공정한 재판,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여론, 분위기를 잡을 수가 있고 이재명 재판 재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12월 26일 뉴스 속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